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2학년 여러분. 하트. 자, 이번 시간엔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 가시면 주는 거 있잖아.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는 우리가 화학식은 CO2로 적지만 이게 드라이아이스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S는 솔리드죠. 자, 드라이아이스 보면 우리가 흰 연기 같은 게 나는데 이거는 드라이아이스 결정, 즉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체 중에서 드라이아이스나 이런 것처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규칙적인 거, 배열이 규칙적인 것들을 우리가 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크리스탈이라고 하지. 자, 여기 보면 얘는 분자로 되어져 있는 고체이기 때문에 분자 간의 요 당기는 힘은 실질적으로 뭐 전자를 공유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약해요. 자, 이렇게 당기는 힘이 약하다. 약하면 고체에서 바로 뭐로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바로 공기 중으로 나갈 수 있어. 고체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면 이거는 기체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고체에서 바로 상태가 어떤 기체로 될 수 있는 거지. 이산화탄소가 약한 인력에 의해서 모여 있다가 이산화탄소 혼자 이렇게 혼자 떠들어 댕기는 거야. 그걸 고체 상태라고 한다. 기체 상태라고 하지. 이처럼 고체가 액체 거치지 않고 기체로 되는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상태 변화 중 승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분자들 간에 약한 힘으로 된 물질들은 승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자로 된 고체, 즉 분자 결정이라고 이름 붙이고 성질은 승화를 한다입니다. 승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고체에서 바로 기체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 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주변은 상당히 차가워지겠지.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해서 흰 연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드라이아이스 사면 주변에 생기는 흰 연기처럼 보이는 거는 H2O가 응결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리고 흑연,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 중에서 흑연은 여기 보면 탄소 원자들이 몇 개만 결합하고 있는 거라면 세 개하고 결합하고 있지. 원래 탄소는 몇 개 결합해야 네 개 이렇게 네 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이처럼 공유 결합, 즉 원자들 간의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을, 즉 고체를 이제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흑연은 층상 구조다. 층상 구조로 층과 층 사이 인력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흑연을 연필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층이 어떻단 말이야? 밀려 나가서 이제 글씨가 쓰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데요. 공유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흑연은 예외적으로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 탄소 원래 4개랑 결합하는데 각각 탄소가 3개하고만 결합하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되겠나? 흑연과 달리 화학식은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재미없는 농담이지. 재미없는 농담이네. 자, 이거는 탄소 원자들이 그물 구조로 되어 있다. 그물 구조. 그물은 우리가 한자로 망상이라 하지. 망상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원자들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체는 크게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 즉 공유 결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드라이아이스와 같이 분자가 규칙적으로 이제 가까이 와서 생겼는 고체들은 이 얼음도 있고, 얼음도 승화성이 있는 거지. H2O가 날아간단 말이야. 얼음도 승화성이 있고, 또 나프탈렌
C10H8 이런 것들이 승을 가지고 있는 분자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노? 예를 들어서는 뭘 예를 들었나? 드라이아이스 또는 흑연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런 고체들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고, 고체나 액체나 마찬가지로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로 존재하고 상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기는 고체들의 예를 든 거지.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전기전도성은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흑연은 예외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속 결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은 여러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금덩어리가 있다. 와,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금덩어리가 있으면 대체 원자의 크기는 상당히 적을 건데 어떻게 덩어리를 만들지? 이게 금은 금속이지. 금속. 귀금속이다. 맞지? 귀금속. 금은 대체 금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지 궁금 안 하나? 자, 이처럼 금속은 대체 어떻게 덩어리를 만들지라고 안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금속이든지 금속 결합 모형 보시면 금속이 어떤 상태로 있고 양이온 상태, 금속은 양이온이 잘 되거든. 양이온 상태로 있고 자유전자, 즉 전자가 뭘 이어준단 말이야? 이렇게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를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은 뭐야? 금은 안에 금이온들이 이렇게 많고 얘들이 내놓은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얘들이 내놓은 전자들이 마이너스 전원을 띄고 얘는 플러스 전원을 띄니까 이렇게 양이온들을 이어줘서 큰 덩어리를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내가 이렇게 금속 결합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금속 덩어리를 만드는 결합이지.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 금속 양이온들을 누가 이어주는구나? 자유전자가 이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금속이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정의.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이 금속 결합 모형을 기억합니다. 금속 결합을 나타내고 얘는 뭐야? 자유전자를 나타내는구나. 자, 자유전자는 이렇게 화살표 한 걸로 봐서 이건 뭘 나타낸다? 화살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속 모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금속 모형이 제시됐는데 A, B는 뭐겠노? A가 뭐야? 금속인데 금속이 뭐로 된 거야? 양이온으로 된 거. 양이온하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B를 자유전자 이렇게 하지. 자, 이렇게 하면 화살표를 보시면 가 그림은 화살표가 한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 화살표가 한쪽으로 나와 있다. 전자가 왼쪽으로 움직이지.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연결시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시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른다입니다. 되겠죠? 전류가 흐른대. 자, 좀 더 확장시켜 볼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하고 플러스니까 여러분 건전지 같은 경우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겠네. 요렇게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렇게 전구를 장치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불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가를 나타낸다. 와, 금속은 그러면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 오케이?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고 하면 금속이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은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봐봐.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봅니다. 모양이 바뀌었지.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바뀌었지. 뭘 가했단 말이야?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되노? 양이온의 배열이 다르나? 양이온의 배열이 달라지죠. 맞지? 양이온의 배열이 달라지지만 깨지진 않는다. 즉 떨어지진 않는 이유는 뭐야? 자유전자라는 놈이 양이온의 배열이 달라져도 이 자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양이온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자, 쉽게 깨지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 보자. 그러면 얇게 펼 수 있는데 이거 펴짐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또는 구리처럼 전선을 사용할 때 길게 잡아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금속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서 전성과 연성이 있다. 합치면 전연성 이렇게 됩니다. 전연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금속 전선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금박처럼 얄사리하게 펼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성질이다? 자유전자가 양이온들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자, 생각이라는 걸 해라. 띵킹을 합시다. 자, 금속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녹는 점이 뭐보다도 공유결합 물질보다도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 높은데 이렇게 금속 양이온들을 자유전자가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야. 구리가 녹는 점이 낮은 것은 이 구리를 주로 사용한 청동기, 얘를 철기 시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녹는 점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틀에 부어서 뭔가를 주조하기 쉽다, 만들기가 쉽다는 뜻이야. 그래서 청동, 구리를 사용하는 게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거나 그 세 개 얘들 한번 봅시다. 이것들 중에서 자, 얘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노? 몇 쪽에 속하는 원소다? 1쪽에 속하는 원소지. 1쪽. 자, 1쪽에 속하는 원소는 리튬 플러스 맞지? 예를 들어서 나트륨. 자, 전자 한 개씩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전하량은 똑같지? 뿌릴 마일이지만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리? 리튬이 나트륨보다 크기가 작잖아. 크기가 작으니까 어떻게 되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간의 거리가 짧으니까 더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 이 결합력이 누가 더 큰 거야? 리튬이 나트륨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녹는 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네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니까 양이온의 크기가 작으면 자유전자하고 거리가 가까울 거 아니야.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울수록 커니까 당연히 리튬, 나트륨, 칼륨 순서대로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고체인데 녹는 점이 마이너스 39도인 거,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입니다. 수은이라고 하죠. 수은, A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금속 결합의 정의 그리고 금속 결합의 성질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가봅시다. 자, 문제 예제 1번입니다. 자,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된다? 결합의 종류를 보기 위해서 결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되는가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라는 자료를 보면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금속 결합으로 된 건지 이온 결합으로 된 건지 공유 결합으로 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체에는 없으나 액체에는 있다. 이게 뭐야? 전기 전도성은 뭐가 양이온이나 음이온 또는 전자가 어떻게 하면 되나? 자유로우면 됩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돼. 자, 예비는 고체 상태에서는 자유가 없으나 액체로 만들어 놓으면 잘 돌아다닌다. 이거 이온 결합이지.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즉 뭐로 되어 있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져 있다. 고체 상태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잘 결합되어 있다가 액체로 되면 어떤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 다음 CD는 뭐냐면은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얘가 누군가 그러면 얘가 질소, 얘가 산소가 되겠습니다. 얘들은 전자들이 공유 결합하는데 다 사용해 버렸어요. 이렇게 요 딱 갇혀가지고 못 움직여요. 이 전자들이. 산소도 마찬가지. 이렇게 딱 못 움직입니다.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자가 못 움직이고 원자 사이에 갇혀 있으니까 고체든지 액체든지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NaCl이고 얘는 NaF라는 물질이야. 선생님, 예제 1번은 뭐 알아야 됩니까? 이거 전기 전도성을 이용해서 뭘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물질이
공유결합으로 된 물질인지 또는 이온결합으로 된 물질인지 알 수 있다. 금속은 안 나오는데요. 금속은 고체도 전류가 흐르고 액체도 둘 다 땡땡 둘 다 전류가 흐릅니다. 얘들은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둘 다 자유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속 결합을 끝내고 뭘 보는가 그러면 결합의 극성입니다. 결합의 극성에서 전기 엄성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엄성도. 자, 전기 엄성도라고 하는 것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한 값을 전기 엄성도라고 이야기한다. 자,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크기입니다. 결합에서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한 값을 전기 엄성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여기 보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엄성도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지? 이 봐봐, 우리가 결합을 할 때 전부 다 누구처럼 여기 18쪽이 없지만 여기 네온이 있고 여기 아르곤 이런 것들이 있지. 헬륨이 있고 전부 다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해요.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기 가까이 있는 놈들은 어떻다? 여기 가까이 있는 놈들, 오른쪽에 있는 놈일수록 전자를 어떻게 된다? 얻으려고 하겠지. 왜냐하면 전자를 얻기만 하면 되는 요를 땡 얻기만 하면 얘들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얻기 쉽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 전자를 얻는 게 아니고 잃으려고 하지. 잃어서 18쪽처럼 되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위에 있는 것들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F가 CL보다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더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가까이 있지. 전자 가까이 있으니까 당기기가 쉽다. 그러면 선생님 전기 엄성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값을 정해놨다라고 했는데요. F가 이렇게 4.0으로 정해놨습니다. 정했다. 됐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일 쉬운 방법은 전기 엄성도를 외우는 것입니다. 외운다. 됐지? 자, 많이 나오는 거 이렇습니다. 2.5, 3.0, 3.5, 4.0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여기 뒤에 누가 있는가 그러면 칼카 0.8, 1.1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외우면 훨씬 살아가기가 쉬워집니다. 사는 거하고 관계가 없네. 그냥 외우자. 알았지? 오른쪽 위로 가면 커진다. 지금 그럼 뭐 그냥 오른쪽 위로 가면 커진다 가지고 문제 못 풀어요. 문제 해결은 되지. 좀 더 빨리 쉽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외우는 것이 좋다. 전기 엄성도 외우자. 자, 여기 보시면 용어가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공유결합은 앞에서 나온 용어제.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무극성 공유결합 요런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물을 겁니다. 선생님이 야 얘들아 여기 수소원자는 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 결합이죠. 맞지? 이거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 중에서 결합선 한 개 있는 거 우리가 단일 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겠습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결합을 뭐라고 한다? 무극성 공유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자,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하면 뭐가 똑같겠노? 이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수소가 전자쌍을 당기는 힘, 여기 있는 H가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같다. 셈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결합을 무극성 공유 결합. 당연히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한 게 있으면 전부 다 뭐야? 무극성 공유 결합. 자, 반면에 서로 다른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자쌍을 누가 더 잘 당기겠습니까? 이 CL이 더 잘 당기겠지. 자, CL이 더 잘 당기면 CL 쪽이 정기적으로 음성이 됩니다. CL은 한 놈은 자기 게 아니지. 자기 게 아닌 것을 자기 쪽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극성 공유 결합이다. 자, 극성 공유 결합의 표시 봅시다. 전기음 성도가 큰 원자 위에다가 뭐라고 해놨노?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델타 플러스 이렇게 놨습니다. 자, 델타 마이너스의 뜻은 어떤 뜻이겠노? 자, 부분적으로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 얘는 플러스는 부분적인 무슨 전하를 띄고 있다?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으로 전하가 분리된다.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분리해서 되는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유 결합 중에서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지금 찾기는 되게 쉬우네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내자. 이렇게 선생님이 구조식을 나타낸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무극성이에요. 맞지? 무극성 공유. 얘는 뭐야? 극성 공유 결합. 이렇게 됩니다. 이해됨? 그러면 구조식을 보고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지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자, 다음 소수령 각이다. 맞지? 상극자 모멘트 이거는 뮤라고 적습니다. 뮤 이렇게 적는다. 자, 상극자 모멘트는 뭘 나타낸다? 여기 보니까 공유 결합의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하노? 보니까 상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표시한다. 플러스 중심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화살표를 그리고 여기다가 뭐야? 출발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봐봐. 그럼 봐봐. H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냥 쉽게 설명해 볼게. 자, 같이 H 당기는 힘이 요만큼 된다. 여기 F가 있고 CL이 있다라고 하면 가령 F가 이만큼 끌고 오면 CL은 뭐야? 요만큼 끌고 올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로 나타낸다? 만약 요렇게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전하 분리 정도는 어떻게 돼? 여기가 델타 플러스,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이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거리도 멀고 전하의 분리 정도가 크지. 그래서 뮤는 QR 이렇게 정의되는 게 Q나 R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극성의 크기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 중에서 누가 극성이 크겠노? 전기음 성도 차이가 많이 나는 1번이 극성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하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무극성이면 어떤 놈? 무극성 공유 결합이면 당근 이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뮤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가 0이면 무극성 공유 결합 되겠어. 뮤가 0이 아니면 극성 공유 결합. 이렇게 정리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상극자 모멘트는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기음 성도 차이가 많이 나면 극성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극자 모멘트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뮤가 0이다 0이 아니다는 뜻이 뭔지 의미가 뭔지 뮤가 뭘 의미하는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뭘 의미하는지만 살펴보시면 된다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까지 오늘 뭐 살펴봤지? 금속 결합의 성질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전기 음성도 그리고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 그리고 상극자 모멘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항상 보지. 항상 보자. 내일 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Good night.